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올 쿠션 총정리입니다. 전 디올 뷰티가 굉장히 매력적인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예뻐, 제품력도 좋아, 또 내 파우치에서 나왔을 때 만족도도 꽤 높은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품력은 어떨지, 돈 쓸만한지, 나에게 맞는 쿠션은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올 쿠션 총정리 출발! 빵! 어떤 제품이 있는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디올 포에버 쿠션. 이 디올 포에버 쿠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글로우, 매트. 글로우는 포에버 스킨 글로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매트는 포에버 루미너스 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트와 글로우를 리필을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케이스를 그때그때 또 시즌마다 다르게 내줘가지고 따로 조합을 해가지고 또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디올은 스킨케어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스킨케어 라인에 스킨케어 연장선처럼 쿠션이 한 가지씩 이렇게 있어요. 디올 스노우 라인에 있는 게 스노우 UV 쉴드 쿠션, 그리고 디올 캡처 라인에 있는 캡처 드림 스킨 모이스트 앤드 퍼펙트 쿠션, 그리고 또 디올의 되게 비싼 스킨케어 라인 프레스티지 라인에 있는 프레스티지 르 쿠션. 이 프레스티지 르 쿠션은 제가 백화점에서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전국 품절이었는데 한 달 전쯤에 유럽 여행 갔잖아요. 면세에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이틀 전인가 들어왔다 해갖고 어렵게 구했던 그런 후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 하이드라 글로우 쿠션, 요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을 보면요, 뭐 비싸죠. 요새는 명품 쿠션 7, 8만 원대도 아니고 다 10만 원이 넘어버리는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 쿠션을 제외하고는 10만 원대, 11만 원대 이래서 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만 원이 큰 차이면 큰 차이일 수 있겠지만 디올을 구매하려고 했을 때 나한테 스타일이 안 맞는데 만 원이 더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10만 원대 쿠션을 구매하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만 원대, 11만 원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프레스티지 쿠션만 유독 18만 원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랑? 네, 비싸요.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면 이 프레스티지 쿠션이 6, 7만 원을 더 줄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쿠션 종류는 디올 포에버에 2개, 캡처 라인에 하나, 스노우 라인에 하나, 그리고 프레스티지 라인에 하나, 최근에 나온 하이드라 글로우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디올의 모든 쿠션 발림성, 지속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올 스노우 UV 쉴드 쿠션인데요. 색상은 C03으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UV 쉴드 쿠션, 선쿠션? 커버력이 별로 없겠네?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담지체를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합니다. 또 이 담지체가 딱딱하냐 말랑말랑하냐에 따라서 묻어나오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에 올라가는 그 손맛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무난하고요. 디자인을 봤을 때는 그 스노우라는 이름에 맞게 진짜 엄청 눈처럼 하얗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화를 보면은 약간 위아래가 좀 어색하게 이제 조합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의견. 근데 뭐 느낌은 있습니다. 선쿠션 좋아하시는 분들, 나 디올 써보고 싶다 하면은 뭐 디자인이 나쁘진 않으니까 즐겨볼 만하다. 발림은 예상대로 굉장히 투명하게 발리고요. 색상이 피부에 너무 딱 맞습니다. 생각보다 하얗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자연스러워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퍼프로 해도 코 모공에는 그렇게 또 나쁘지가 않아요. 꽤나 채워주는 모습? 그런데 그 모공에는 역시 브러쉬가 좀 편합니다. 퍼프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은 그 선쿠션 자체가 약간 끈적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공 사이사이에 넣다가 더 떠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커버력은 당연히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코 옆에 붉은기는 잘 가려지지는 않았고요. 2차 커버를 해봤을 때 볼 붉은기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가려진다. 그러니까 완전 선쿠션보다는 약간의 커버력이 좀 더 있는 정도다. 저는 홍조가 좀 심하기 때문에 많이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저처럼 홍조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꽤나 커버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래도 커버력은 한 40%이 정도만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좀 너무 칙칙한 느낌이 들려나 싶을 정도로 색상이 딱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완성을 하고 보니까 디올 특유의 그 맑음이 얼굴 전체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지속력은 모든 제품을 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봤거든요. 지속력 보니까 오히려 처음 발랐을 때보다 좀 더 화사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워낙에 얇다 보니까 유분에 날아간 듯한 느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형이 얇으면은 뭉치는 현상은 잘 없는데 얘는 특이하게 턱에 몽글몽글 뭉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바르지 않았는데도 그런 걸 봐서는 뭔가 그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유분하고 만나면서 뭉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얼굴에 유분이 싹 올라오면서 오히려 피부가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람 이미지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유분이 올라오면 개기름처럼 지저분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추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기름이 올라오면 오히려 광채처럼 보여져서 저는 이 부분은 좋았어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선쿠션보다 약간 커버력이 더 있는 정도의 그런 컨셉의 쿠션인 것 같았다. 근데 이제 좀 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얘를 써보니까 샹테카이 쿠션? 라메르 쿠션? 이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톤업 쿠션을 살 거야 하면서 이 돈 주고 구매를 하기에는 좀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나는 명품 브랜드의 무언가 뷰티 제품을 사겠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고커버는 원하지 않아. 근데
근데 디올 예쁘네? 요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고커버의 제품을 원하지 않을 때 그래도 추천드릴만 하다. 그 다음은 디올의 쿠션 하면은 유명해서 빼놓을 수 없는 포에버 스킨 글로우입니다. 저는 0N 색상을 발랐고요. 그러니까 좀 글로우한 쿠션을 써보겠다 하면은 디올의 포에버 스킨 글로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제품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리필 따로 구매하고 케이스 따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딱 열었을 때 담지체에 음각으로 디올 써있는 게 뭐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높은 비용을 투자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그 로고를 보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쓸 때마다 매번 느끼는데 퍼프가 정말 많이 끈적이고 되게 찝찝대고 금방 떡 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퍼프예요. 모공이 저는 되게 많은데 코에 이런 퍼프로 모공을 채우려고 하면은 정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킨 글로우 쿠션을 사용을 할 때에는 무조건 코에는 브러쉬를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워낙 색상이 투명하기 때문에 다크서클은 색은 당연히 비칩니다. 그리고 워낙 그렇게 고커버 제품이 아니기도 하고요. 2차적으로 얹어주면은 퍼프가 워낙에 끈끈한 그런 퍼프기 때문에 더 끈적끈적대기 시작을 하고요. 커버력은 저는 50 이하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퍼프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퍼프를 바꿔봤는데요. 헤라 퍼프를 썼거든요. 헤라 퍼프로 바꿔서 써보니까 갑자기 너무 좋아져가지고 놀라운 쿠션이 되더라고요. 다 바르고 나니까 광채도 훨씬 잘 올라오고 커버력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완성을 하고 보면 헤라 퍼프 쪽이 커버력이 더 좋기는 한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굉장히 맑은 느낌을 내는, 확실히 디올은 맑은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력을 봤는데요. 확실히 다크닝이 없이 아주 맑은 포에버 글로우였습니다. 이번에 궁금했던 거는 퍼프를 바꾼 쪽의 지속력이었는데요. 양이 많이 올라가니까 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코 옆에 많이 끼고 뭉치고, 안경 자국도 보면은 아무래도 양이 많이 올라간 헤라 퍼프 쪽이 자국도 더 많이 났어요. 끈적거리는 디올 퍼프 쪽은 바를 때 끈적거리긴 했지만 얇게 발려서 자국은 오히려 덜했고요. 근데 이 스킨 글로우 쿠션이 은근히 물기나 유분기가 많은 그런 제형이 아니라 빛나는 광만 표현을 해주는 딱 붙어버리는 그런 질감이라서 팔자 주름이나 이런데 약간 건조하게 끼이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여요. 코 옆에도 좀 끼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컨셉이 되게 명확한 게 척척하면서 커버력이 좀 있는 그런 쿠션, 그런 글로우 이게 아니고요. 그냥 딱 뭔가 동그라미에 빛이 반사돼갖고 쫙 빛나는데 척척한 느낌은 전혀 없고 그냥 깔끔하게 빛 반사만 나는 그런 쿠션입니다. 그러니까 스킨 글로우라고 해도 생각보다 건조할 수 있고 생각보다 끼일 수 있고, 한마디로 좀 피부가 좋은 사람이 매끈뽀짝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빛 반사 쿠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쓰기가 좀 어려운 거죠. 저는 홍조도 많고 모공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 스킨 글로우 쿠션의 퍼프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얇게 바르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요거보다는 조금은 더 양이 올라가더라도 덜 끈적거리는 그런 퍼프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은 포에버 루미너스 매트 쿠션. 색상은 0N 색상을 구매를 했고요. 그러니까 디올 포에버 라인에 글로우가 있고 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매트. 역시나 열었을 때 담지체의 디올 멋집니다. 이 포에버 라인의 매트 굉장히 오랜만에 사용을 하는데 제가 글로우 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써봐도 포에버 라인에서는 매트가 더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퍼프가 끈적이지도 않고요. 굉장히 얇게 보송보송 올라갑니다. 모공을 엄청 잘 채워주지는 않았고요. 워낙에 색상이 밝으면서도 매트하다 보니까 얼룩한 느낌이 있게 올라갑니다. 이게 홍조 많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이 밑에는 되게 어둡고 채도가 높은 홍조가 깔려있는데 밝고 커버력이 높은 쿠션을 올리다 보니까 완벽하게 가리지 않으면은 이 홍조하고 밝은 쿠션하고 대비가 지면서 더 얼룩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트 제품을 쓸 때에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발라주거나 그럴 자신이 좀 없다 하시면은 살짝 투명한 글로우한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얼룩진 느낌이 나지 않게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얼룩지지 않게 사용을 하는 방법은 이 같은 제품을 톤을 한 단계 낮춰가지고 반톤 정도 낮춰서 사용을 하면 좋거든요. 그런데 디올은 0N 호수에서 톤을 낮추면은 굉장히 좀 많이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또 이 맑음을 포기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브러쉬로도 커버를 해봤는데 역시 이 포에버 매트 질감 참 좋습니다. 워낙에 색이 밝기 때문에 저의 어두운 보라색 다크서클은 당연히 비치고요. 트러블 부분 역시 색상이 밝아서 당연히 잘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2차 커버 해봤을 때 매트라서 80% 90% 팍팍 잘 쌓입니다. 커버력 역시 좋습니다. 그러니까 홍조가 많은 분들이 포에버 매트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완벽하게 깨끗하게 커버를 하면은 정말 맑고 화사한 얼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속력에서는 촉촉한 느낌의 매트라서 매트임에도 지속력은 진짜 깨끗하고 정말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빡빡한 매트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안경 자국은 뭐 그렇다 치고 다크닝 없고 더러워지는 거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포에버 라인에서는 글로우보다 매트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커버력도 좋고 다크닝 없고 맑고 화사하고 뭐 그냥 다 합니다.
다음 제품은 캡처 드림스킨 모이스트 앤드 퍼펙트 쿠션. 색상은 000 호수고요. 디자인을 봤을 때는 글씨가 좀 많이 써 있어가지고 올드한 듯한 그런 디자인인가 싶지만 또 예쁜 것 같아요. 냄새 맡아봤을 때는 디올 그 캡처 라인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냄새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향기? 커버력이 엄청 낮은 선쿠션 같은 그런 발림성이었는데요. 선크림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토너 쿠션인데 선지수가 SPF 50에 PA 뿔뿔뿔이었어요. 외사 쿠션에는 이 선지수를 이렇게 강하게 안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선지수를 짱짱하게 챙기면서 질감을 좋게 만들기가 되게 까다롭대요. 그러니까 외사 쿠션은 우리는 메이크업 제품으로서의 어떤 그런 표현력만 보여주겠어. SPF 지수 그거를 쓰면서 질감을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근데 얘는 그 선지수를 짱짱하게 넣어놨다. 역시 모공에는 소용이 없었고요. 붉은기 못 가리고요. 2차 커버를 해도 당연히 쌓이지 않고요. 왜냐? 얘는 선쿠션이니까. 원래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햇빛 차단용으로 바르는 제품인 걸로. 그래서 지속력. 뭐 볼 게 없어요. 그냥 안 바른 것 같죠? 특별히 뭐 지저분해지거나 끼거나 뭐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다음은 가장 비싼 라인 디올의 프레스티지 르 쿠션. 색상은 010 호수 사용을 했고요. 퍼프가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처음 하게 한 제품이었어요. 얼굴에 발랐을 때에는 화사한 맛은 뭐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가격대가 올라가면은 향이 되게 고급스러워지거든요. 엄청 고급스러운 장미 향이 납니다. 바르면서 이거지 이거야 질감 진짜 좋다 이런 느낌 들었고요. 막 이렇게 모공에 되게 잘 채워지고 막 그런 질감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거는 내 모공이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바르면서 이거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인데 싶었어요. 근데 붉은기가 막 그렇게 잘 가려지진 않았고 트러블 커버는 뭐 요 정도 엄청 막 빡빡 커버가 잘 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홍조 커버는 그래도 만족스러웠다. 왜냐면 이 질감 자체가 좀 보돌보돌하고 매트하게 빡빡 붙는 그런 질감이 아니다 보니까 붉은 홍조도 좀 부드럽게 가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질감이었어요. 근데 매끈하면서 좀 촉촉한 느낌을 주는 쿠션? 차분한 색감인데 깨끗하고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화면과 이제 제 후기를 들으시면서 뭐야 그냥 비싸다니까 쟤 그냥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는데 리뷰를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력을 봤습니다. 이 지속력 봤는데 약간 노래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마 화면에서 보면 더 티가 날 것 같기는 한데 원래 다크닝이 없는 디올인데 프레스티지 라인이 노래진 느낌 다크닝인가? 싶긴 했어요. 부들부들한 질감 때문에 지속력은 굉장히 깨끗했고요. 근데 이 질감이 부드럽다고 코 옆에 브러쉬 안 쓰고 퍼프로 눌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코끼임이 좀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신경 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 코끼임이 되게 잘 생기는 그런 코 모양이거든요. 축축한 쿠션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쿠션이기는 한데요. 지속력까지 보니까 이게 18만 원대까지의 그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쿠션인가? 약간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캐시온 마크라. 죄송해요. 이거 잠깐만. 캐시온 마크. 그래서 마지막 제품 보고 또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마지막 하이드라 글로우 쿠션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고요. 색상은 0N 호스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리뇨에서 리뷰를 하고 되게 좋다 해서 평상시에도 좀 사용을 하다가 리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느껴본 그런 쿠션이에요. 손끝에 닿는 윗면이 벨벳한 질감의 퍼프거든요. 근데 저는 이 손끝에 닿는 윗면 질감의 퍼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손끝에는 신경이 너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에 닿는 질감보다 손끝에 닿는 이 윗면의 퍼프가 부드러웠을 때 볼에도 되게 부드럽게 발린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이 부드러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터치가 좀 부드럽게 컨트롤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메이크업이 되게 잘 되는 그런 현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윗면의 퍼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하이드라 글로우 쿠션의 퍼프가 윗면이 부드러워가지고 좋았다. 바를 때는 그래서 보송하게 발리는 느낌이 이 손끝에서 오는데 얼굴에 막상 바르고 나서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촉촉한 쿠션입니다. 벨벳한 그런 질감의 쿠션 아니고 하이드라 글로우 맞다. 제가 이 제품을 여러 번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디올 제품 중에 코 모공에 가장 좋습니다. 저처럼 모공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그냥 이걸로 가시면 돼요. 제가 코에도 모공이 많지만 최근에 좀 탄력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이마에 모공이 엄청 커지고 진짜 많아졌거든요. 이마 모공에도 되게 잘 채워져요. 화면에서도 여러분들 느껴지시겠지만 가장 무난하고 좋고 후뚜루마뚜루 쓰기에 편합니다. 한 톤만 커버해도 금방 화사함을 느낄 수 있는 제형이면서도 제홍조 위에 얼룩덜룩한 느낌도 덜 들고 밑에 벗겨지지 않게 2차 커버하면서 터치를 하시면은요 90% 커버력까지 올라와 줍니다. 아무래도 색상이 워낙 밝기 때문에 어두운 트러블 커버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원래 컨실러로 컨트롤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딱 보시기에도 괜찮은데? 싶으시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지속력 봤습니다. 뭐 다크닝 없고요. 안경 자국도 있고 코 옆에 가려지지 않았는데도 화사함이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올 스노우 UV 쉴드 쿠션하고 캡처 드림 스킨 쿠션은 커버력이 낮은 선 쿠션 정도로 분류를 해놓고, 그래도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쿠션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포에버 라인의 두 제품, 프레스티지, 하이드라 글로우,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이 쿠션 파운데이션이라 하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쿠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네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볼게요. 커버력은 디올 포에버의 글로우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르 쿠션, 그 다음에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 하이드라 글로우 쿠션, 그리고 커버력이 정말 높은 포에버 매트 쿠션. 지속력 비교해볼게요. 지속력에서 좀 가장 아쉬운 거는 저는 포에버 글로우. 왜냐면 이제 커버력이 좀 낮은데, 커버력이 낮으면 깨끗한 지속력을 기대하는데 끼고 그렇게 지속력이 깨끗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되게 비싼 제품인데 좀 아쉬운 지속력, 프레스티지. 그리고 포에버 매트는 하이드라 글로우하고 버금가게 비슷하게 좀 좋았다. 근데 하이드라가 좀 더 지속력이 깨끗하고 좋기는 하다. 이렇게 위치에 두고 싶고요. 바로 다크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크닝이 진짜 제일 없는 거는 포에버 매트. 그 다음에 비슷하게 하이드라 글로우.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포에버 매트가 훨씬 더 화사한 느낌으로 깨끗하게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다크닝 없는 거, 굉장히 얇고 투명하게 발렸는데도 맑음을 유지하는 그 희한한 제품, 포에버 스킨 글로우. 한 중간보다 그래도 더 좋은 쪽에 배치를 하고 싶고, 되게 비싼 제품임에도 지속력에서 약간의 다크닝, 뭔가 애매함을 느꼈던 프레스티지 라인은 한 요 정도의 위치를 시켜주고 싶네요. 가격 대비 약간 실망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피부 타입별 추천 드려보겠습니다. 나 피부에 뭐 그렇게 가릴 거 없다. 정말 깔끔하고 맑은 쿠션을 원한다. 그런데 너무 질척이고 축축하고 그런 거 싫다. 이러신 분들은 포에버 스킨 글로우 가시면 됩니다. 얘는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를수록 좀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을 깔끔하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잘 맞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 있죠. 뭐 건성, 수부, 지성 이런 거 상관없이 나은 쿠션으로 어느 정도 메이크업 효과도 내야 되고, 그 우리가 원하는 커버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걸 원하신다면은 이 포에버 스킨 글로우는 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족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냥 이 포에버 글로우는요 거의 선쿠션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홍조가 심하기 때문에. 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건성이다, 건조함을 많이 느낀다, 뭘 써야 할까요? 하신다면 프레스티지 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 촉촉하기는 해요. 얼굴에 당기는 느낌이 정말 전혀 없고, 스킨케어의 연장선 같은데 커버력도 있으면서 그래도 맑음을 표현해주면서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부지 분들한테는 그냥 하이드라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성이신 분들, 뭐 지성이신 분들은 그냥 포에버 매트 가시면 돼요. 엄청 빡빡한 매트는 아니기 때문에 뽀송뽀송한 질감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촉촉한 느낌의 마무리감이 좀 보송한 매트. 그래서 매트 쓰시고 파우더 좀 해주잖아요. 그럼 유분 나오는 것도 꽤 많이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지성이신 분들은 그 유분기 때문에 그 유분하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질감하고 만나가지고 확 어두워지는 그 산화 현상, 다크닝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디올 매트가 제가 느끼기엔 그 부분에서 강해요. 그래서 저의 원픽은 뭐냐? 여러분들 또 눈치채셨죠? 저의 원픽은 그냥 하이드라입니다. 근데 이게 제 원픽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리뷰를 보시면서 머리 아파, 모르겠어, 나는 건성인지 수부지인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제일 좋은 거 뭐야, 디올에서 돈 썼고 브랜드도 느끼면서 제품력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누구나 써도 웬만하면 만족할 수 있는 그 언저리, 그 느낌 있잖아. 그냥 좋은 거 좀 추천해봐 하면 그냥 하이드라 하시면 돼요. 18만 원. 제가 명품 브랜드들의 쿠션 되게 많이 써봤는데 되게 좋다 하는 이런 것들 막 그렇게 기억에 많이 있지 않거든요. 명품 브랜드 중에 이거 디올 하이드라. 근데 요즘에 이거 좀 괜찮다 싶어갖고 계속 써보고 있고 그랬는데 좋아. 아마 써보신 분들은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디올 리뷰를 하면서 제 맘에 이렇게 쏙 드는 제품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을 거고요. 저 이거 내돈내산이고요. 디올하고 뭐 상관없고요. 그럼 여러분 하이드라 사기칠 뻔했네. 하이드라 제품 제공인데 진짜 상관없어요. 정말 그거랑 나 진짜 상관없이 어떡해. 무슨 일이야. 여러분 헷갈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무튼 제가 뭐 프레스티지 이런 거 다 이제 제 돈 주고 사봤지만 하이드라 가시면 돼요. 이번에 디올 하이드라 너무 잘 만드셨어요. 저도 이번에 디올 쿠션을 한번 쫙 정리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디올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브랜드 있다면 댓글에 또 자유롭게 표현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디올 쓰시면서 느끼셨던 점들도 댓글에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